한국어만 열심히 공부해도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와, 이런 꿀 알바가 있다니. 한이재미에서 만든 온라인 한국어 교실에 신청하세요. 한 과정이 6개월 동안인데요. 이 6개월 동안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수강료, 6개월 수강료의 50%를 현금으로 쏴드립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도 치고 할 텐데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한테는 장학금도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수강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수강료까지 할인을 해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여러분, 링크 눌러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관심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신청 링크에 레벨 테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친구들도 레벨 테스트 한번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가령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업에서의 성별의 경계에 다른 사람이 쓴 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시작을 할게요. 지금 이 친구는 선생님 수업 들었던 학생인데요.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에서 어떤 거 중요한 키워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읽었죠. 이런 습관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를 한번 볼게요. 메모. 네, 메모를 이렇게까지나 깨끗하게 깔끔하게 했네요. 그쵸? 자, 메모를 한번 보면은요. 사례, 여기 글씨가 틀렸네요. 사례가 맞죠? 네, 승무원, 간호사, 어린이집 선생님, 요거는 예전에 여성 전문직이었다. 여성이 하는 일이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운전기사 남자가 하는 일이었다. 라고 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딱 메모를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 장점, 직업 선택 시 폭이 넓어졌다. 기업의 경우 노동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렇지. 남자만 한다거나 여자만 한다거나 하는 것보다 남자 여자 다 하는 것이 노동자 일하는 사람이 부족한 것을 막아줄 수 있겠네요. 그쵸? 올바른 기준, 자신의 적성에 맞게 그리고 회사의 분위기를 잘 봐야 된다. 이 성별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다. 네. 메모만 봐도 어떻게 글을 쓸지 딱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 정도로 메모를 하려면 여러분, 메모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메모하는 게 잘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선생님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늘 선생님이 메모하는 것까지 같이 올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메모 연습을 많이 해서 메모를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정도 쓰기로 했다. 그 다음에 쓰기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쓰기 한 것이 여기 있는데 조금 줄이고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다는 안 들어가도 요만큼만 해서 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문단 나눠줬나? 하나, 둘, 셋, 넷, 오, 문단 4개 딱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 구체적인 사례, 오케이.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 오케이. 그리고 올바른 기준, 그쵸? 문단도 딱 4개 잘 나눠줬고, 그 다음에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작은 문제, 키워드도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분량 한번 볼게요. 분량은 700자 가까이 650자까지 넘긴 거죠. 네, 650자 넘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메모한 거 봤을 때 내용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죠? 일단 글 읽어볼게요. 최근에는 예전보다 직업에 대해 변화가 볼 수 있다. 아이고. 직업에 대해 변화가 볼 수 있다. 여기도 아까 한 거랑 똑같은 건데요. 변화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직업에 대한 이고요.
변화를 이죠. 보다는 을을 보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를 외울 때는 항상 을을 동사인지 이가 동사인지 보면서 공부해야 돼요. 최근에는 예전보다 직업에 대한 변화를 볼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직업에서의 성별의 경계가 없어지기도 한다. 괜찮은데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단지 요것은 요 자리로 가는 것이 좋죠. 예. 단지 새로운 직업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직업에서의 성별의 경계가 없어지기도 한다라고 해서 처음 부분에 직업에서 성별의 경계가 없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예전에는 여성의 전문직으로 여겨졌던 승무원, 간호사, 어린이집 선생님 등의 현장에서 남성도 활약하는 것이 보인다. 이런 직업의 현장에서는 남성의 강한 힘이 있어야 더 일 잘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남성이 당연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버스나 택시, 지하철 운전기사로 활약하고 있는 여성이 볼 수 있게 되었다. 다 보다를 이를 썼네요. 여성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여기는 뭐 크게 고칠 것도 없고 내용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메모가 잘 돼 있었잖아요. 그쵸? 메모가 잘 돼 있으면 크게 마이너스, 감점을 받을 일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메모가 중요해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이러한 현상의 긍정적인 측면은 크게 두 가지가 들 수 있다.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우리가 선택할 때 선택시의 이게 표시가 직업을 선택할 때 다 쓰고 한 번 더 읽으니까 직업이 빠진 것을 알았어요. 그쵸? 그럼 요렇게 쓰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아니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우선 우리가 이렇게 쓸 때는 여러분 우리가 요렇게 해서 직업을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선택시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예전에는 성별의 경계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직업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이점이다. 한편 기업의 경우 지원인을 구할 때 지원인이라는 말도 나쁘진 않지만 직원이라는 단어가 더 좋죠. 직원을 구할 때 성별 경계를 없앰으로써 다양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 와, 이 문단도 잘 썼습니다. 네. 첫 번째 문단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지만 크게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고 문장을 잘 쓰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올바른 기준은 무엇인가? 우선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면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직장에서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적성에 맞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사풍이 있는 회사를 선택하면 행복한 직장 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도 잘 썼어요. 그쵸? 근데 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할 때 성별보다라고 아까 태치야는 그렇게 썼잖아요. 그쵸?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직업을 선택할 때 성별에 크게 상관없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골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잖아요. 여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가 남잔데 내가 여잔데 생각하지 말고 적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말에 더 적절한 문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인의 적성에 맞는 보다는 여기에 성별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요 정도만 추가를 해줘도 훨씬 느낌이 달라지는 글이 되었을 겁니다. 다른 거는 큰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글을 잘 쓰는
학생이었고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매번 일주일에 숙제를 한 번도 안 빼먹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잘 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을을보다, 을을 들다 이렇게 해서 동사와 연결돼 있는 주어 또는 목적어인지 주어인지 을을인지 이가인지 요거 실수가 조금 눈에 띄었죠? 그거 말고는 크게 실수가 없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정도 쓰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글 보면서 나도 이 정도 쓸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지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요. 쓰기는 한 번만에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고 했죠.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관심 분야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보통 때 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쓸 이야기가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에는 새로운 문제 한번 올려볼 테니까 커뮤니티에 쓰기 해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한 명 뽑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